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제가 중국 그 항생 ETF랑 알리바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괴로운데 찰리먼거도 한 160불 근처에서 알리바바를 사가지고 지금 한 4-5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앞으로 항생테크나 이제 중국 주식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찰리먼거가 CEO로 있는 데일리저널이라는 기업이 있고 주주총회가 지난 2월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주주총회가 주주와 찰리먼거 사이에 Q&A로 이루어진 100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 중에서 중국과 알리바바에 대한 부분만 Q&A만 추려가지고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자는 중국 데이터를 못 믿겠고,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 못 믿겠고, 미중 간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투자당한 거 몰수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찰리먼거 씨는 BYD 알리바바를 엄청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왜 당신이 많은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었어요. 찰리먼거가 그러더니 오직 미래만이 누가 맞는지는 알 수 있겠죠. 미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퀘이아 같은 어떤 벤처 캐피탈도 우리처럼 똑같이 중국에 투자했어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얘들도 다른 사람도 투자했다. 질문자 말에 공감은 하지만 중국 투자가 정 걱정스러우면 투자 안 해도 돼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 법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과 워렌 버핏은 1950년부터 투자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최근 알리바바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또 추가로 신용까지 써서 4천만 달러를 더 투자했습니다. 손실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을 어떻게 했냐면 찰리먼거가 물론 투자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면 구매력이 낮아진다. 그 리스크를 피하는 것보다는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지금 달러 대비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신용 쓰는 거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중국 기업은 앞으로 동서양에서 사업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만과의 갈등도 있고 국제외계 기준도 미달되고 인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과 멍거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중국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찰리먼거는 중국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달러 대비 중국 화폐가 강세고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은 경쟁력이 강해진 반면에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 이 질문이 조금 도발적인데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예전에 당신이 투자 제안했던 BYD는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왜 이번 알리바바 투자에는 왜 워렌 버핏이 동참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자, 그러더니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영리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몇몇 이유들 때문에 워렌 버핏보다 중국 투자에 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작은 차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워렌 버핏과 같은 것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건 투자 안 해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걸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자가 그러면 찰리먼거 씨 뭐가 그렇게 불편한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말을 딱 끊으면서 약간 좀 짜증을 냈어요. 찰리먼거가 하도 이제 알리바바가 투자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좀 망신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짜증을 내면서 신경 쓰이면 투자 안 해도 돼요. 알리바바는 사실 애플이나 구글처럼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가 있지는 않아요.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여기도 쓰긴 하는데 이거 제가 그냥 의역을 했습니다. 인터넷은 대형 이커머스 소매기업에게조차 매우 경쟁이 심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게 조금 알리바바나 중국에 관련된 내용을 좀 추린 거고요. 요약을 해보면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싸다. 그리고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다. 그리고 투자자마다 취향이 다르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경쟁 우위 요소가 그리 강하진 않다라고 조금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대답이 전반적으로 뭐 무슨 증권가 소속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말한 것보다는 되게 막 구체적이진 않고 되게 좀 큼직큼직한 거시적인 얘기를 좀 주로 했었고요. 전 이거 보고 조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국 주식이 일단은 미국보다 싸다라는 데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홀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중국 증시가 엄청 많이 빠졌죠. 아시다시피 예, 항생 지수 엄청 많이 떨어졌고 미국 증시에서 뭐 상장 폐지된다, 뭐 규제가 많고 뭐 코로나 봉쇄돼서 막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그 오늘 날짜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3월 17일인데 3월 16일 날 류허 경제부총리, 중국 부총리죠.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 지지하겠다. 그리고 중국 자본시장 호조될 만한 정책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 거? 이렇게? 어제 그래서 항생 증시 9%가 올랐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한 27% 오르고 텐센트 23%, 징동닷컴 35% 오르고 이렇게 올랐죠. 어제는 제가 좀 오전에 조금 거래량도 터지고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한 3,800만 정도 들어가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4,970원에 사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한 2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한 2일 차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저 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고 싶었냐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항생 지수의 일봉, 주봉, 월봉인데요. 먼저 일봉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어제 엄청 많이 터졌어요. 폭락하면서 거래량 엄청 많이 터졌고, 그리고 중요한 또 RSI라는 기술 지표가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봐도 RSI가 30 거의 와 있고 월봉도 30 아래에 있죠. 근데 월봉이 RSI가 밑에 있는 거는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 기회거든요. 그럼 RSI 지표가 뭐냐면 이게 Relative Strength Index, 이게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계산식이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70보다 크면 과열이고 한마디로 상투 가능성이 높고 30보다 아래면 과매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패닉에 질려서 던진 거다라고,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 지표가 있지만 이 지표와 그나마 조금 내가 너무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데 조금 참고할 만한 유용한 좀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유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투자자죠. 워렌 버핏조차 현인이라고 인정하는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책에서 썼냐면 거래량이 폭발하면 주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 부안해동파의 손에서 어떤 소심파들, 큰 손들의 손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반대로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올라가는 건 나쁜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가 차트 보시면은 고점의 경우 거래량 막 폭발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스피 월봉, 나스닥 월봉, 항생 월봉인데요. 요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시면은 정말 그 거래량이 이게 폭발했을 때가 고점이었죠. 고점이면서 RSI가 지금 엄청 튀어 올라와 있죠. 이게 요 선이 70이고 요 아래선이 30입니다. 70 위로 RSI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폭등했을 때가 고점이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죠.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70을 아주 살짝 터치를 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저점일 때 여기가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폭발했고, 그렇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RSI가 30 밑으로 내려와 있죠.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30 밑으로 내려와 있죠. 아, 여기구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자, 그런데 저는 여기 이걸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RSI가 30보다 다 누구나 증시의 바닥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사는 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알고 싶은데 저는 이런 지표를 좀 참고하니까 좋더라고요. RSI 30보다 낮고 월봉 기준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바닥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참고를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생테크를 너무 일찍 샀어요. RSI가 여기 월봉 기준으로 여기를 30m를 안 찍었는데 제가 일봉이나 주봉만 조금 보고 제가 조금 급하게 좀 산 것 같아요. 좀 이 월봉 기준으로 많이 봤어야 되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코스피나 나스닥을 저는 투자하지 않고 항생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 RSI라는 지표가 월봉 기준으로 이 코스피나 나스닥은 아직 30을 터치 안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직도 코스피는 40 근처고 나스닥은 50 근처입니다. 근데 항생은 30 밑으로 내려와서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생 쪽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비중을. 그리고 저희 아들도 좀 알리바바를 조금 많이 사게 했고요. 근데 이게 월봉 RSI가 30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5년이나 10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오는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어제 조금 많이 그래서 항생테크 ETF를 많이 들어가서 좀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투와 바닥을 가늠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같이 공유하면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좀 갑자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가서 해외 주식시장 가면 저희도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화를 벌어오던 좀 부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나라를 한번 같이 이런 노하우 공유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면서 돈도 벌면서 부강한 나라를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